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사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이산저산을 오가며 힘들게 일하는 가난한 벌목 공예 위동딸로 태어나 엘빠듯한 삶을 살았죠. 진정, 아버지는 당신의 가난을 저에게 대물림했다며 늘 미안해하는 분이세요. 제가 신혼이던 시절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묘한 도가난한 아빠여서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거나 막막한 현실 핑계로 자포자기 한다거나 그런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다고 자부해요. 언제 어디서든 또 어떤 상황이든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사랑하는 남편이 열심히 일해 오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정리해고를 당했던 당시 우리 부부가 소유했던 재산은 남편의 퇴직금 거의 전부였다고 볼 수 있었어요. 물론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인정 직전에 남은 전 재산을 다 이용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자 유일한 소유물인 땅이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재산이라고 여기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땅은 강원도 한 깊은 산중턱에 위치한데 길 한 점이 없는 정말 오지 한 곳이었거든요. 당연히 땅값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땅이 개발될 가능성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팔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매해 많은 세금만 내야 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에겐 짐이 되는 것에 불과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편은 두렵지 않고 마주할 용기를 가져가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짊어진 것 같았어요. 써요. 요즘에 그래 정리해고가 당신 잘못도 아닌데 자꾸 멍한 이기 죽어서는 내 눈치만 보고 나도 알아. 나도 내 잘못 아닌 거 아는데 내 잘못 아니라지만 괜히 미안하고 그러네. 내가 언제 자기한테 바가지 긁은 적이 있어? 아니잖아. 돈 벌어 오라고 눈치 준 것도 아니잖아. 근데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당연히 미안해해야지. 명색이 내가 남편인데 월급봉투 턱턱 안겨주지는 못할 망정집에서 놀고 먹는 신세잖아. 여부 우리 부부야?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하는 부부. 그니까 괜히 미안해 하고게 좋고 그러지 말라고. 돈이야 누가 벌면 좀 어때? 누가 뭐래도 우리 가정 내 남편의 내가 케어해. 케어 택시기사 짤에 알아놨어. 내일부터 출근이야. 뭘 그렇게까지? 퇴직금 더 아직 남았고 당분간 그걸로 버티면서 내가 다시 취업을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당신 퇴직금은 한 푼도 안 건드릴 거야. 생계는 내가 액션 전하면서 다 책임질게. 그리고 당신 제 취업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뒷바라지도 다 해줄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내 뒷바라지 받으면서 공부만 열심히 해주면 돼. 그래야 당신 다른 놈들한테 보란 듯이 더 좋은 회사에 제출 없다고 그러지요. 마음 고마운데에 솔직히 그래도 될까 모르겠네. 그동안 우리 엄마가 시댁 생활비, 네 신호이 대학 등록금이니 하면서 당신한테 가져간 돈이 벌써 수천만 원인데 내가 무슨 염치로 난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당시엔 나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그거면 됐어? 일어나 을 학원 등 녹화로 가자. 요즘은 제 취업 스펙 쌓기 위한 학원도 많다더라. 이튿날 저는 남편의 응원을 받으며 택시기사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일해번 더 누루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 나갔어요. 남편의 재취업을 위한 공부 뒷바라지해도 최선을 다했고 요 비롯해 개식 이사로 벌어들이는 돈이 크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거쳐 이견 살림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해 가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맞서 싸웠어요. 그런 저의 정성과 노력은 믿었던 직장으로부터 정리해고라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좌절로부터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었죠. 한동안 저희 부부는 치열한 날들을 보냈어요. 저는 생계의 무게를 짊어진 택시기사로서 남편은 제 취업을 위한 수험생으로서 특히나 남편은 고3 수험생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주었죠. 그 결과 남편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제 취업에 성공했어요. 과거 남편을 외쳤던 중소기업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좋은 중견기업으로의 재취업했죠. 저는 그제서야 한시름 덜었다며 안도했지만 택시 기사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어요. 정리해고 사건을 겪은 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자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엄지척이 쏟아졌어요. 대장부다, 똑순이다. 저 집은 부인 며느리 잘 얻어서 걱정 없겠네. 제 이불을 소개하기도 쑥스러울 만큼 많은 칭찬들이 없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심어만큼은 예뻐해도 모자랄 며느리인 저를 무시해되기 일쑤였어요. 이런 시기였어요. 너 아직도 택시 모를 구다니니? 그러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또 닥쳐올지 모르는데 당장에 여기 좀 생겼다고 나태해질 수는 없잖아요.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거야. 내 말은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택시를 하는 거냐는 거다. 처음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친정 아버지처럼 등 지거나 지고 3일이나 하루 다니던가 어머니 왜 네 개가 틀렸다고 깨라도 한다던 천하대천한 택시기사인가요? 두 여자가 어디 감히 주제도 모르고 온전히 염전인데 여자면 여자답게 집안에 조신하게 들어앉아서 밥상이나 꼬박꼬박 잘 차릴 것이지 천해요. 택시 운전이 천한 일인가요? 여자 사운전대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건 어머님만의 편견이야. 택시기사도 누군가한테는 자식 가르쳐야 해. 가족건 사안은 소중한 직업이야. 그렇게 일해서 아버지를 살리고 제 추억까지 시킨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요. 암탉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그 집에는 망조가 된 것이라고 옛말이 있습니다. 틀린 것 없구나. 웃긴 건 이런 시모가 시댁생계의 거의 대부분을 저희 부부에게 손을 벌려대며 의존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본인이 돈을 벌 생각도 능력도 없는지 편달이 뭐다 하고 저희 부부를 불러 앉혀놓고 돈 타령을 해댔죠. 언제는 용돈을 내놓아라. 또 언제는 생활비를 해놓아라. 심지어 늦둥이 시누이의 대학 등록금과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비용들까지 전부 저희 부부에게 서뜯어갔어요. 그렇게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아름아름 가져간 돈이 늦둥이 시누이의 대학 등록금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겠어요? 바로 제 주머니였죠. 더 문제는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의존하는 주제였습니다. 늦둥이 시니와 저희 남편에 대한 차별이 아주 극심하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늦둥이 신우였죠. 열심히 서는 남편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문난 자식 취급, 저에게는 여자 주제 조신하게 살림이나 할 것이지 어디 감히 천한 온전이론 나서는 야는 최규비나 해되기 일쑤였지만 여자에게는 저와 마찬가지로 늦둥이의 신호. 이에게는 지극정성 180도 다른 태도였죠. 세상이 바뀌었으니 여자라는 이유로 살림 같은 허들의 일은 할 필요 없다며 어화둥둥 내 새끼였고요. 대학생이랍시고 맨날 술이나 퍼 마시러 다니던 시누이가 퇴학 직전 수준으로 개판인 성적을 받아와도 우쭈쭈 고생 많았다. 내 새끼게 정리하자면 시모는 자식이라고는 늦둥이 신호이 밖에는 없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자식 때 접 한 번을 제대로 해주는 법 없으면서도 돈이나 가져다 바치는 돈줄 취급 정도 될까요? 필요한 돈이나 따박따박 내놓는 자판기 취급이라니. 저와 남편 입장에서는 시모에게 자꾸 정이 떨어지고 빈정만 상할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의 자식 차별과 저희 부부를 향한 돈줄 지급이 최고조에 달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신이가 형편없는 대학 성적표 때문에 취업에 사실상 불가능한 백수 신세이던 무렵이었어요. 어김없이 저희 부부를 불러다 앉혀놓고 시무가 또 말도 안 되는 돈 욕을 해 오더라고요. 네 시누이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지?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까? 대학교 학점을 그렇게 바닥을 쳐놨으니 자업자득이 줘. 요즘은 다들 학점이 리스펙이 네 짱짱한 시절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신호위하고 취학 경쟁이 될 리가 없잖아요. 너는 아주 시댁에 대한 존중이 눈꼽만큼도 없지? 예. 그러는 어머님은 요 아버님이랑 저를 존중해준 적은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식 때 적은커녕 맨날 신호이랑 차별만 했잖아요. 그건 아범이 내 자식이라기에는 너무 한심한 인간이어서 그런 거고 그러자 남편은 순간 발끈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아범이 일심에어 찰마다 저희에게서 가져간 돈이 벌써 수천만 원씩이나 되는데 그 돈 따박따박 받아가 지구생활빙 이신의 대학 등록금 회학비까지 다 대놓고 그런 입장이면서도 아범을 한심한 자식 취급할 정도면
어머님 체면은 뭐 엄청 대단한 모양인가 봐요. 그쵸? 차원은 택시나 모는 주제꼴랑 톡 몇천 가지고 생색은 아주 누가 들으면 시댁에 수십억 해줄 알겠구나. 그 몇천이 없어서 매번 저에게 손 벌린 사람이 누구냐고요? 어디 대답을 좀 해보라니까. 이거 따져봤자 내 입만 아플 일이고 기왕지사 불러 단층 김에 할 말은 해야겠다. 네 시누이가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남들 탓한 이유는 유학을 못 다녀와서 그런 모양이야. 그러니 너희가 좀 더 와야겠다. 비행기 값이며 학비며 외국 가서 남한테 기죽지 않게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뒷바라지 좀 하라는 얘기야. 시내 유학 비용 전부를 저희가 내라고요. 그동안 대학생이랍시고 가져간 분들도 모자라서요. 또 어디서 눈을 세모나게 떠뜨기를 우리 귀한 듣둥이 가르치는 일인데 명색이 손이 사람들이 내 가지고서 가만히 구경이 날 짝점이야. 해도 너무 하니까 이러죠. 지금 저희가 그럴 돈이 어디 있나요? 제가 왜 아직까지도 택시를 계속하고 있는지 진짜 몰라서 일하는 건가요? 아, 범치 취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유학비까지 내놓을 만한 여유도 안 되고 여유가 되던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도 부모 그 사람이면 제발 양심 좀 있어 보라고요. 여유가 없기는 사던 저 세상 갈 때 유산으로 다가 남겨놓은 땅이 꽤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구만. 일단 급한 대로 그 땅부터 팔아서 신호의 비행기부터 태워놓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학비며 생활비며 뒷바라지는 너희 허리띠 졸라 매서라도 무조건 해놓고라고 알고 있음. 아, 너무도 뻔뻔한 시모에 제가 차마 뭐라 됐고 해야 할지 멍하게만 하던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 해요. 진짜 가족이란 값이고 이 사람 보기 민망하고 미안해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 놈의 말 같지도 않은 돈 타령 좀 그만해.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장인어른이 와이프한테 가나는 물려준 게 평생의 한이어서 떠나는 길에 마지막 선물이라도 주려고 그래서 가진 재산 다 털어서 마련해 주신 귀한 땅이야. 근데 그런 땅을 와이프를 위해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 신의 유학비 대하니까 팔아라. 우린 그렇게 못하지 않아? 넌 가만 있어. 어디 정리해고 나 당하고 다니는 모질이 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니까. 는 엄마. 아, 엄마. 아들이야. 동생이랑 똑같이 엄마 배 아파서 낳은 자식. 근데 뭐, 요 정리해고 나 당하는 모질이.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네가 오죽탑이 안 나오면 인간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까? 늦둥이 딸입니까?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고 무능한 오 대신 사랑하는 딸내미라도 헌듯하게 잘 키워야 하겠으니까 이러지. 누는 나 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난 직장 다니는데 그게 무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까지거 꿀렁 중견기업 그나마 언제 또 쫓겨날 줄 알고 네 동생은 못해도 대기업 최소 억대 용봉 될 거야. 이 놈아 될 딱 했어? 엄마 같은 사람이랑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해가자 하고 더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 이놈의 집구석은 가긴 어딜가 노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똑똑히 알아둬요. 그동안 엄마랑 동생 먹을 살린 사람 와이프랑 다야. 그리고 솔직히 좀 고맙네. 내 핏줄 이 값이고 그놈의 돈줄치 그거 엄마 손으로 직접 끊어진 셈이니까. 곧장 시댁을 떠난 저와 남편에 다시는 심화 마주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저리죠. 그러고 나서도 저와 남편은 한동안 소가리를 하면서 힘겹게 지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심화협회 학주로부터 받은 모욕과 마음의 상처를 다스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전히 힘겨워하던 어느 날 남편이 돈 됐든 바람도 쐴 겸 등산이나 하자며 저를 데리고 길을 나섰어요. 이윽고 도착한 곳은 강원도 어느 깊은 산 중턱이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저에게 유산으로 남긴 땅이 자심어가 팔아서 시노이의 유학비로 되라고 강요했던 바로 그 땅이었죠. 그야말로 위지였어요. 저희 부부가 그 땅을 팔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기는 했죠. 가만히 내버려 둔 두 개의 금덩이가 줄줄 자라나는 땅이니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는 친정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친정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라도 그 땅을 팔지 않으며 버티고는 있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그 땅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금덩이가 줄줄 자라나는 금싸라기 땅이라는 유언을 남겼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간만에 바람 섭리 기분은 좋다며 꽃노래 흐름을 등산을 하던 남편이 문득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기겁한다. 군요, 여보 왜 뱀 남았어? 뱀 아니, 뱀이 아니라 금이야. 무슨 소리야? 아, 여기가 광산도 아닌데 금이라니 진짜 금은 아닌데. 암튼 여기 좀 봐봐. 아니다. 주변이 싹 타금천진해. 저는 그제서야 남편이 가리키는 주변을 유심히 훑어보았고 또 그제서야 지천으로 깔려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청이 터져라 신바따를 외치고야 말았어요. 그치, 이거 산삼 맞지? 나무 떼거리로 깔려있길래 혹시나 싶었는데 산삼 확실하지? 내가 누구야? 평생 산에서 일한 벌 목공 달림이. 어릴 적에 아빠가 캐다 준 거 몇 번 봤어? 이거 전부가 산사 확실하고 감정을 정확히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면 100년도 거뜬히 넘어. 100년 3이라고 심지어 자연산 맞아요. 발에 치일 고발 필 정도로 지천에 깔린 것은 100년사. 거뜬히 넘고도 남아 보이는 자연산 산삼들. 더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 알아? 여부 사방에 널려있는 저거 있지? 저거 싹 다 송이버섯이야. 자연산 송이버섯 그랬던 거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임종 직전 얼마 되지도 않는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소위 똥땅이라는 깊은 산중턱 땅을 사놓은 것도 가만히 내버려 만도 이 금덩이가 알아서 줄줄 자라나는 금싸라기 땅이라는 유한도 괴의 모두가 평생을 벌목공으로 이사앉아서 늘 오가며 살아오셨다. 친정 아버지의 회원이었던 거예요. 친정 아버지의 고된 삶의 경험이 부르는 것값이라는 자연산 송이버섯과 자연 300년 삶이 집단으로 자생하는 자생지를 알아보게 해주었던 거죠. 그리고 비로소 저하 남편엔 친정 아버지의 깊은 뜻과 때 없는 사랑을 모두 이해하게 되었어요. 임종을 앞둔 아픈 몸으로 이 험한 산을 직접 오르며 마침내 금싸라기 땅을 찾아낸 친정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그날 등산을 마친 저희 부부는 친정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 인사를 드렸어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마저도 당신은 참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약속도 들었어요. 앞으로도 예전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사랑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자연산 송이버섯과 100년 삶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당장에 호의식하기보다는 미래의 삶을 위한 투자를 하자고 마음을 맞추었어요. 그 투자는 바로 마침 경영난을 겪고 있던 제가 근무해오던 택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었죠. 물론 저희 부부를 아껴준 지인들께 100년 산삼 한 뿌리씨의 선물로 감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이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친정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주신 덕분일지도 모르죠. 남편은 제가 취업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승진했고 제가 인수한 택시 회사는 언제 경영난을 겪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안정되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번창한 저의 택시 회사는 운행하는 차량을 늘리기로 했고 늘어난 택시 숫자만큼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새 택시기사 모집 공고를 내걸었다. 쇼. 그런데 무심코 면접장에 들어선 저는 한 지원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차림은 남녀 완벽 세련된 세 개의 얼굴은 당황기 세계 역력한 시모였거든요. 얘기는 틀어스 알고 있었다. 사돈이 남긴 유선이 금싸라기 땅이었다지 그렇더라고요. 부르는 게 갑인 자연산 송이버섯이랑 자연 300년 삶에 자생하는 그래서요. 혹시 또 돈 필요하다는 얘기 나으러 왔다면 나가주세요. 아니, 달아난 그냥 면접을 보러 온 거야? 택시 운전을 해볼까 싶어서. 외국, 저희 회사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악연은 아니지 않나요? 조금 다툰 걸 두고 악연까지는 네가 이 회사 사장이 된 줄은 모르기도 했고 뭐 그래요. 일단 면접이니까 면접 때문에 왔다니까. 일단 면접 한번 보자고요. 아, 면접 중에는 존댓말 알죠? 어디 보자. 김미옥 씨. 우선 지원 동기부터 들어볼까요? 설마 면접 보러 오시면 서지원 동기도 준비한 게 한 건 아니죠? 그런 저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던 시모는 앤 존댓말이 자존심 상했다는 기색을 언뜻 비추면서 도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았어요. 시몰. 사랑이라는 사랑은 모조리 독차지한 주제.
취업도 불가능할 만큼 형편없는 성적의 대학생이었던 그래서 취업은커녕 만년백수 신세가 되었던 늦둥이 신우이 때문이었죠. 이후는 제가 짐작한 사연 그대로였어요. 신우이는 결국 취업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아주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 와중에도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서 시모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고요. 결국 씨 물어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나이 먹도록 배운 일 하나 없이 그저 운전면허만 달랑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택시기사로 취업하려고 자존심까지 구겨가며 면접장에 왔다. 뭐 이런 뻔한 사연 말이죠. 그러나 저는 구구절절 모든 이야기를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다 들어주고는 심오하게 됨으로써 여기서 다음 주 M은 우리가 무슨 회사죠? 택시 회사 아닌가요? 그죠? 택시 회사. 택시 운전 일은 천하지찬 일이라고 없인 여기던 분께서 택시 회사에 지원했어요. 맞죠? 여자 주제에 어디 감히 운전대를 잡느냐며 타박 이다해대던 분께서 택시 회사에 지원했고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나요? 그럼 이제 제가 대답할 차례가군요. 가는 길에 면접비 5만 원 챙겨가세요. 은혜라 며느리 아니고 사장입니다. 당신처럼 택시 기사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받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김미옥 씨를 탈락시키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할까요? 그러자 다급해진 시모가 대뜸 저를 붙들고 울며불며에 원하게 시작했어요. 친한 청이라는 게 있지 않니? 내가 일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다 다녀봤다. 너마저 외면하며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 나랑 늦둥이 딸은 어쩌라고. 입은 틀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날 먼저 외면한 사람은 그쪽이에요. 못난 자식 취급에 며느리 랍시고 때마다 돈이나 패턴은 자판기 쭉 연회되던 당신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살 길을 만들어 놓고 그 타박. 그래도 해야지. 다 지난 일 가지고 이제 와서 일하는 것도 시종일관 체면상 우쭐 내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웃음꼬라지 만들지 말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니까요. 용서는 생각도 없는 사람 앞에서 왜 굳이 이런 하고요? 식당인데 10년살이니 벌써 여기저기 알아봤다니까? 는 내가 오죽이다. 일머리가 없어 것이고 그러니 죽은 사람 한 번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용서해주려. 지난 일 따위는 다 잊고 취진관 시켜준다면? 야, 회사 택시 천분의 손으로 직접 3차 꼬박꼬박하고 그럼 글쎄. 애원이고 부탁이고 그쪽에 그렇게 사랑 쏟아가면서 감싸고들도 늦둥이 딸램 연대할 하니까요. 어디 가서 걸레질을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제발 취직해서 엄마한테 보탬 좀 돼 달라고. 늦둥이 딸내미가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니까 그 희망한테 살려달라고 빌든 도와달라고 울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에 밖에서 아무리 해봤자 고년 이 말을 들어 참먹지 않은 걸 어쩌겠나. 그러게 애초에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켰어야죠. 지금 이거다. 그쪽이 자식 농사 망치 결과잖아요. 대학생이 랍시고 맨날 술이나 마시러 다니는 딸내미. 그 꼬라지 뻔히 보면서도 오냐오냐 키운 제 깝치르는 중이라고요. K가 이렇게까지 될지 누군 줄 알아 캔넬? 이 글쎄요. 난 너무 뻔하게 알고 있던데 좋아요. 그럼 선택하세요. 그 딸내미 대학 등록금이랑 우리한테 서가져간 수천만 원 다 토해놓고 쫓겨나던가 아니 위 자리에서 본인 발로 직접 살아서 주던가. 제 입에서 신호의 등록금으로 가져간 수천 많은 얘기가 나온 순간. 해 사색이 된 시모는 주랭랑을 쳤어요. 행여 그 돈을 진짜로 토해내라고 할까봐 엄청 실이 겁이 났던 모양이었죠. 저는 꼴사납게 주랭랑 치는 시모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그제서야 비로소 알터니가 빠진 듯이 개운했어요. 저와 남편이 개차반 심으로부터 겪었던 수모를 한꺼번에 통쾌하게 되돌려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택시 회사가 무척이나 번창한 덕분에 최근 회사 하나를 더 인수했어요. 더욱이 친정 아버지의 금싸라기 땅에서 자라는 자연산 송이버섯이 매년 효자가 되어준 덕분에 이제는 굳이 일하지 않아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부자가 되었지만 저와 남편은 어렵던 시절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며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존경받는 상사가 되었고 저는 오늘도 직접 택시를 운행해가며 알뜰살뜰 가게를 책임지고 있죠. 한편 시모는 더 이상 저희 부부 곁에 얼씬조차 하지 못해요.
그저 노구를 이끌고 오인영 눈을 붙이는 일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 나는 신사가 되었다는 풍무만 들려올 뿐이에요. 자식을 그렇게까지 차별해가며 애지중지 버릇 없이 키운 시누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조차 고작 하루 만에 잘려되기 일쑤고요. 모두가 자업자득인 셈이죠. 그것도 가족이라고 한참을 마음앓이를 하던 남편과 저였는데 이제 미련 갖지 않고 우리 할 일 잘하면서 더 열심히 달려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번 모두 항상 행복 가득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